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웨프시의 데인 아이비스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시총 자체가 1년 안에 2조 달러에 도달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10년도 말까지 3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3조 달러면 지금 현재 아무래도 시총 자체가 이 정도 되니까 더블이라는 겁니다. 1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10년도는 자율주행 로봇택시의 로봇 기술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하고 테슬라에게 엄청난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히 사이버K의 양산이 4월과 5월경에 시작되면서 미 전역에서 로봇택시가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테슬라는 자율주행 에너지 로봇 기술을 중심으로 AI 혁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게임 체인지가 되어서 테슬라의 미래를 갖다 결정짓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머스크는 전시의 CEO처럼 테슬라를 차세대 성장 단계로 이끌고 있고, 2010년도에는 30개 이상의 미국 도시에서 로봇택시가 공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AI라든지 자율주행의 기술 시장 규모만으로도 테슬라는 최소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이런 핵심의 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이제 1위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자체가 지금 이제 4.28T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이 지금 이제 4.05T, 그다음에 이제 구글 자체가 한 3.7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소가 한 3.53, 그다음에 아마존이 2.8 되고 있고, 그다음 메타 자체가 1.63 되고 있죠.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1.6, 그다음에 일단은 테슬라가 1.58, 1.6 정도 되고 있는데, 브로드컴보다 좀 못하죠. 그래서 빅7 안에 아직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3T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T가 된다는 이야기는 3조 달러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은 아무래도 마소라든지 이런 것하고 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총의 거의 한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2020년도 말까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머스크와 그의 팀이 지난 몇 년 동안 풀스랩 드라이빙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직면했던 그런 복잡한 연방 규제가 트럼프 행정 하에서는 상당히 해소됨에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 연방 규제 체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은 주정부하고 연방정부하고 계속 싸우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로 통일되면은 하나 조금 일단 프레임워크가 좀 쉽게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제재가 많이, 그렇다고 해서 뭐 주정부에 있는 것들이 다 축소되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플레임을 갖다가 조금 더 느슨하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10년도 초에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연방규제기관의 권한이 강화되고 주정부의 자율주행 관련 규제 권한은 좀 축소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연방 프레임워크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에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의 약 70%가 점유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테슬라가 그만큼 점유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만큼 규모와 범위가 크고 AI 기술 또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풀셀프 드라이빙의 보급률은 50% 이상까지 증가되면서 테슬라의 재무 모델 수익률의 변화를 가져올 거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 상회한다, 상회를 하겠다. 그래서 등급과 목표 주가를 600달러 유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해서 포드의 CEO 짐 팔리가 말하고 있기를, 회사는 전기차 F150의 라이트닝 생산을 중단한다, 전기차 안 팔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5만 달러, 6만 달러, 7만 달러의 전기차가 팔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전면적으로 강할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3분기까지 지금 이제 전기차 누적 손실이 3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지금 2025년도에 프리캐시 플로가 2빌리언에서 3빌리언에서 많이 줄어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적자만 보면서 끝을 냈다는 거겠죠. 기술력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모습이 있으면 다른 데도 할 수가 있겠지만 풀세이프 드라이빙 이런 것들 포드가 전부 다 테슬라 거를 쓰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더욱더 많은 이익의 창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앞서가는 것이 테슬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건 스탠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AI 기반의 변곡점으로 들어가고 있다. 더 이상 일단 자동차가 제조가 아니고 AI 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테슬라는 상당한 입지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자율주행차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차량의 주행이라든지 거리, 주행거리 있죠. 이런 것들 뭐 타입 추종을 풀어하죠. 그 다음에 컴퓨터 능력, 그 다음에 알고리즘, AI 모델,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인데 테슬라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경쟁의 전기차 업체들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테슬라의 기술력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업체가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달릴 수가 있다. 이제 더 이상의 테슬라 얼마나 차량을 팔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AI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셀프 드라이빙이 향상되고 있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앞서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컴퓨터, 그다음 알고리즘 이 세 가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AI에 있어서 테슬라가 결국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만큼 이거에 있어서 지금 따라올 데가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가 달리고 있는 이유가 뭐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승차하는데 보시게 되면 조수석하고 지금 운전석 있죠. 이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완전히 AI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는 주가는 더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었던 사람이 있죠. 게리 블랙이 또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테슬라의 다음 주요 촉매제는 150대의 로보택시에서 안전 모니터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는 곧 대규모 생산 확대를 예고하는 신호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연말까지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된다면은 요 사람 입장에서도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했던 것이 테슬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선수들 있죠. 별 5개짜리들 얼마만큼 주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웹부시 같은 경우 600불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바이든급이고 12월 15일이죠. 자, 그 다음 일단 바클리 같은 잘 못하는 사람 있죠. 별 하나짜리에 350불 주고 홀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잘 못하고 있고 별 5개짜리 알렉산더 파르 마찬가지입니다. 5샌들러에 바이든급 주고 있고 $500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마찬가지로 사람 바뀌었죠. 그래도 $425에 홀드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미츠오도 마찬가지로 480에서 $475 홀드.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스티플 같은 경우에는 480에서 $500로서 바이든급 주고 있다. 잘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일 텐데 보통 500불 많이 준 사람이 600불입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것이 풀스왑 드라이빙을 하기 전에 시총 자체 있죠. 마켓을 본다면 지금 모습에서 한 1.5T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풀스왑 드라이빙의 마켓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요것만 시총만 알아내면은 주가를 구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풀스왑 드라이빙의 지금 시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동률이란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일일 가동 시간이 14시간 정도 충전인지 정비 시간 제외해서 자, 그렇게 했을 때 1시간 동안 20마일 정도를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심 위주에 지금 이제 주행을 했을 때 그렇다면 14시간에서 20마일 곱해주면 280마일 갖다가 일일 하루에 일단은 달릴 수 있는 거리다. 그걸 갖다 360일로 해주게 350일로 해주게 되면은 유지보수 제외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요거 280에다 350일 곱하니까 98,000마일 정도 되고 있는데 자, 거기에다가 데드헤드 마일즈 이런 것들은 조그만 20% 정도는 아무래도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도 곱하기 20을 해주게 되면 20% 해주면은 한 연간 한 7만에서 8만 마일은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보고 자, 그다음에 가격에 있어서는 우브나 리버트는 2.5달러죠. 마일당에. 자, 그런데 현재 1에서 한 1.2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마일당에. 그다음에 또 30년대가 되면 0.6에서 0.8달러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겠고 2035년도 뭐 0.4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뭐 대중교통하고 똑같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요 정도로 일단 해서 요 정도와 요 정도로 했을 때 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매출의 시나리오가 나오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스왑 드라이빙의 지금 매출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총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 그다음 35년도까지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처음에는 한 10만 대, 50만 대, 120만 대, 250만 대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거기다가 연간 매출을 봤을 때 아까 그렇게 해줬을 때는 8만 달러, 그다음에 7만 5천 달러, 7만 달러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2028년도 거를 예를 들어서 120만 대에다가 7만 달러를 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840억 달러 정도 되고 있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4조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일단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런 데만 일단 해주게 100만 대가 넘어갔을 때, 요런 식으로 했을 때 일단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봐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것 같으면 운용 대수가 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한 10만 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40만 대, 100만 대, 2028년도까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보셨듯이 해서 매출액을 잡고 그래서 매출의 성장률이 쭉 늘어나다가 2031년도 되면 35%, 2032년도 되면 17%로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비타라든지 프리캐시프로를 구하고 자, 그에 대해서 지금 프레젠 밸류 있죠. 현재 가치를 당겨줬더니 실질적으로
2028년도 정도 되면은 일단은 아무래도 현재 가치가 좀 플러스가 되겠고 그때부터는 주가는 좀 더 많이 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 봤더니 가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만큼의 시총이 나오는지. 자, 그렇다면 실질적인 기업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12% 이게 베이스인데 13% 줬을 때 그 할인을 좀 많이 줬을 때는 한 0.7T 정도 나온다는 거죠. 자, 그 정도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터미널 그로스는 2.5% 줬을 때 가장 적게 줬을 때가 0.7T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정도에 일단 시총이 되고 있다. 좀 많이 줬을 때는 1.15T까지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중간으로 본다면 0.88T까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풀스왑 드라빙을 해서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시총이 돼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를 갖다 단순하게 계산해 보게 되면 0.7T 정도는 일단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시총이 1.5T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만큼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0.7T까지 해줄 수가 있다는 거겠죠. 풀스왑 드라이빙으로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 됐을 때는 아무래도 시총 자체를 본다면 전반적으로 봐서 2.2T까지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의 일점 가격 자체가 470불 정도 되고 있죠. 470불에서 적어도 한 40% 더 이상은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풀스왑 드라이빙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된다 했을 때는.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188불 정도가 더 많이 뛸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470불에다가 188불 하니까 적어도 한 658불까지는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데나이버스가 이야기하고 600불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대로만 가준다면은 했던 대로 풀스왑 드라이빙이 달려준다면 주가는 더 많이 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테슬라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숫자로 보기는 상당히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뭐 300배, 250배 넘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요걸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일단은 연입니다. 연봉입니다. 하나의 연봉. 요때 있죠. 요때가 2013년도였습니다. 자, 이때 2013년도에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죠. 자, 나온 후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을 갖다가 옆으로 누우면서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큰 폭의 뭐 상승도 있었죠. 뭐 10불에서 한 18불까지 갔으니까 26불까지 갔으니까 옆으로 누우면서 이렇게 갔던 시기가 요 시기이다. 저기서 한 6년 정도를 갔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그런 현상이 형성이 되고 있죠. 한 1, 2, 3, 4, 5년 크게 한번 올라가고 요때 있죠. 요때가 2020년도입니다. 그때 한번 올라간 후에 한 5년 정도 이렇게 달리고 있다는 거겠죠. 5년이나 6년 정도 달린 후에는 한 번 더 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를 일단 지금 테슬라가 가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시간과 기간 지난 후에는 주가는 아무리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같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양상에 지금 이제 큰 폭의 상승이 한 번은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풀스왑 드라이빙 아니면 로봇 같은 걸로 될 수 있겠다. 지금 풀스왑 드라이빙이고 다음에는 이제 로봇으로 한 단계 더 가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가고 있는 것이 현재 테슬라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두 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나스닥 100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테슬라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이거는 직전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쌍봉을 꺾이면서 꺾이는 가운데 있죠. 자, 근데 얘는 지금 이제 고점을 갖다 돌파하고 위에서 놀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테슬라가 강하다는 거죠. 나스닥 100보다도 나스닥 100의 지수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테슬라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스왑 드라빙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지수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달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꺾인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물론 꺾일 때는 좀 매수의 관점에서 저점 분할해서 들고 가야 되겠지만 여기서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물론 돈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뭐 50 이상이 갖고 있다. 테슬라 몰빵을 했다. 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일부는 익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지 않고 뭐지 현재 한 20% 아니면 15% 그렇게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익절할 필요는 없겠고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지금 모습 속에서는 자, 그런 가운데 앞으로 주가는 더 갈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일단 주가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수보다도 더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 아시고 조금 더 빠진다면 매수의 관점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거의 직전 고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뚫으면서 갈지 아니면 좀 더 눌릴지 그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라인 때 좀 올라가서 이렇게 불플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나. 길게 봤을 때 좀 올라가서 이렇게 불플렉으로 깃대 모양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다시금 주가는 반등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좀 빠진 다음에는 모아서서 들고 갈 때지 이거 완전히 여기서 주가를 갖다 완전히 털고 나는 다시금 내려오면 샀겠다.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들고 갈 때지 팔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